디파이, NFT, 그리고 게임은 암호화폐 시장의 하나의 큰 분야들입니다. 각 분야 모두 최근 1, 2년 사이에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성장의 이면에 한계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디파이의 경우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는 높은 유동성 공급 이율을 지급해야 되는데, 높은 이율을 지급하면 이자 토큰의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유저가 단기간으로 떠나버립니다. NFT의 경우는 적은 수량을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특성으로 인해 유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잘못된 NFT를 구매했을 경우 손해를 보는 것을 떠나 되파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게임의 경우는 재미와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힘듭니다. 흔히 말하는 플레이 투 어는 본연의 게임의 재미나 완성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게임 속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내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유저들도 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런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디파이 2.0, NFT 스테이킹 및 대출 서비스, 다양한 게임 장르와 보상 시스템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디파이 킹덤은 마치 디파이, NFT, 게임을 한데 묶어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처럼 보여 흥미가 갑니다. 디파이 킹덤은 하모니원 체인 생태계의 메인 덱스 디파이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0월 말쯤 하모니 체인이 급등하며 관련 생태계 앱들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모니 체인을 써본 느낌을 잠시 말해보면, 신생 메인넷이라 보통 때는 하모니 지갑들끼리 전송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그런데 트랜잭션이 한 번에 몰리니까 거래 처리 과정에서 렉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버벅거렸습니다. 역시 이런 큰 트랜잭션을 감당하는 건 아직 이더리움 뿐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모니 생태계의 전체 TVL은 2011년 11월 8일 기준으로 377 밀리언 달러입니다. 지난 9월 이후로 TVL이 급등하며 체인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중 디파이 킹덤은 하모니 전체 TVL의 43%를 담당하며 163만 밀리언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최고 220 밀리언 달러까지 상승했으나 현재는 TVL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하모니 생태계의 메인 덱스로 하모니 체인의 성장과 함께 디파이 킹덤도 동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디파이 킹덤이라는 이름처럼 디파이 플러스 게임이라는 느낌을 확 줍니다. 그런데 메인으로 접속하자마자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접속한 것이 맞나? 라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RPG형 게임의 그래픽에 스타트 플레잉 버튼까지, 거기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캐릭터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점점 뭔가 혼란스럽네요. 접속 후에는 이런 월드맵이 보입니다. 어릴 때 했던 조조전이나 바람의 나라 같은 게임도 생각이 나네요. UI가 완전히 게임 UI를 사용하고 있어 일단 뭔가 신선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켓플레이스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리고 트레이더를 클릭하면 코인을 스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모니 체인에서 사용되는 코인들을 스왑할 수도 있고, 디파이 킹덤의 네이티브 코인인 듀얼을 스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에 들어가면 스테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가든에 들어가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동성 풀은 디파이 킹덤의 토큰인 주웰과 하모니 토큰이 원인데요. 여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1년 이자율이 1076%입니다. 이율이 엄청나게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주 전에 유동성 공급의 이자율이 약 2000%였는데 그동안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100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 주웰의 인플레이션이 와서 토큰의 가치가 떨어지고 프로젝트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망하는 순서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점에 대비하여 디파이 킹덤은 이자 토큰에 대한 락업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초창기에는 전체 이자 토큰의 5%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95%는 락이 걸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양이 조금씩 풀리게 되고요. 2022년 3분기에 모든 이자의 락업이 풀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지만 지금 당장 풀리는 이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저의 입장에서는 1년 장기적으로 보고 초창기에 많은 이자를 쌓아두면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디파이 킹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웅 캐릭터라는 NFT가 있습니다.
영웅 NFT는 초기 유저들에게 에어드랍을 했으며 현재는 마켓에서 영웅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플로어 프라이스는 75주엘 정도 됩니다. 현재 1주엘이 4달러 정도 하니까 약 300달러 정도 됩니다. 영웅도 단순히 NFT로 사고 파는 것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웅마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보면 영웅 훈련을 통해 레벨업을 시킬 수 있고 영웅을 합성하고 강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템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을 가지고 낚시, 수집, 농사, 광산 등의 퀘스트를 진행해서 보상으로 게임 내 토큰인 주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웅을 통해서 이자 토큰의 락업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홀더들로 하여금 영웅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모바일 게임적 요소가 정말 많네요. 그리고 향후 디파이 킹덤 내에서는 땅도 생기게 되어서 땅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파이, NFT, 게임적 요소가 절묘하게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웅으로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영웅을 사고 팔기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차차 업데이트를 통하여 영웅의 기능을 늘려간다고 하네요. 사실 지금까지로만 보면 프로젝트 구조나 운영상에 큰 단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를 봐도 운영진이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커뮤니티에서도 홀더들이 꽤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프로젝트의 완전 초창기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 토큰의 락업 기간이 꽤나 긴 편인데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프로젝트가 생각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면 장기로 갔던 투자의 아이디어가 달성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괜찮은 프로젝트들은 A급 베커 하나쯤은 다 있는데 디파이 킹덤은 베커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초창기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비전과 베커를 보고 들어가는 건데 그중 하나가 없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디파이 킹덤의 성공은 하모니 체인의 성공과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모니 체인 자체는 베커도 좋고 바이낸스에도 이미 상장되어 있는 근본 프로젝트 중 하나이지만 이미 선발주자로 잡고 있는 솔라나, BSC, 루나, 아발란체 등의 메인 체인 등을 이길 수 있느냐는 사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모니가 제대로 자리만 잡는다면 디파이 킹덤은 이더리움의 유니스왑, 바이낸스의 팬케이스왑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과 디파이적 요소는 결국 커뮤니티가 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저들이 프로젝트에 애정을 가지고 코인을 장기적으로 홀드하고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부흥을 위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디파이 킹덤은 사실 게임과 NFT의 옷만 입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제대로 게임성과 재미적 요소,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갖추어지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모니 체인의 메인 덱스 거래소 디파이 킹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